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 있어서 잘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집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땅과 한반도 땅 사이에 있었던 고대 백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400, 500, 60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찾아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600년대 의문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년대 왕이 누구냐면 무왕과 의자왕 두 인물입니다. 600년을 시작하는 왕이 무왕이고, 그리고 백제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왕이 의자왕이죠. 660년대. 그 사이에 일본 땅은 누가 왕이냐? 비다츠 천왕에서 시작해서 이 나중에 천지 천왕, 이때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워낙 일본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비다츠 또 일본말로 하면 원래 민달, 한글로 하면 민달인데, 민달왕에서 시작해서 서명왕,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어 명의 왕이 때인데, 이게 일본 땅 이야기라고 이제 칩을 해버리면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먼저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에 일본은, 그리고 한반도 남쪽은, 다시 말해서 백제와 일본 땅은 같은 민족이다, 같은 왕통이다, 이야기입니다. 백제 왕실이 일본 열도 땅의 야마토 정권의 왕실과 같다, 교차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자, 무왕이 미스테리예요. 왜 미스테리냐? 우리가 알다시피 무왕은 서동이다. 서동은 민간인이다. 말을 캐는 녀석이었다. 말을 캐는 자가 난데없이 반대쪽에 있었던 땅에 신라 땅의 공주인 선화공주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선화공주가 그러면 백제의 왕, 이제 서동이 무왕이 되었고, 선화공주는 백제의 공주가 되었다, 왕비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민간인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쪽에서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무왕의 출생에 대해서, 무왕은 연못가에서 과부와 용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아들이 무왕이다. 정말로 의문투성이입니다. 용과 사람,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왕이 됐다. 자, 무왕에 대한 스토리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한반도나 그 당시에 백제나 열도 땅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이나 같은 왕통이다, 같은 왕실이다 그랬잖아요. 무왕은 일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왕조 전에 누가 왕이냐면, 일본 땅은 민달왕이에요. 비다츠 왕이고요. 이 비다츠는 누구의 아들이냐? 훈명왕의 아들입니다. 훈명왕은 백제 때에는 성명왕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훈명왕의 아들이 비다츠인데, 민달인데, 이 민달과 또 나중에 등장하는 서명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조메이텐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독특한 일을 벌여요. 일본 지금의 나라현 한복판에다가 백제 대사를 짓고 백제궁을 짓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아하죠. 일본 사람이 왜 백제궁을 짓고 백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다 백제 사람이라는 거야. 민달왕이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서명왕이나 다 백제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달왕의 아들이 있어요.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의 이름이 오시사카노 히코히토예요. 오시사카노 히코히토. 그런데 이 장남이 왕위를 계승을 못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그 민달왕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용명왕이 등장하는데, 이 용명왕은 이 민달의 아버지인 훈명의 아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인이 민달의 어머니 쪽이 아니라 이 훈명왕이 또 다른 여인을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다 소가씨의 딸들이에요. 그 소가씨는 백제에서 출발한 목씨 세력이에요. 목씨 세력이 백제 성씨 중에 이제 대표 성씨 중에 목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땅으로 넘어가서 소가씨가 되었고, 이 소가씨는 세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거의 왕실을 능멸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가 되면 민달왕 때쯤 되면 이 소가씨는 왕실보다 더 힘이 커요. 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병 조직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의 궁이 있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왕자라고 불렀고, 막 이랬어요. 호족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딸들을 왕실과 결혼시키면서 이 왕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때 민달왕의 장남이었던 오시사카노 히코히토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어머니가 다른 바람에 이쪽 소가씨 쪽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용명왕이고, 그 용명왕의 아들이 성덕태자예요. 쇼토쿠타이시. 그리고 또 스준 텐노라고 하는 인물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인데 스이코 텐노라는 여인을 왕으로 세워요. 그 세 명의 왕이 다 이쪽, 다시 말해서 이 소가시 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민달왕의 적장자였던 이 오시사카노 히코히토가 행방이 없어져 버려요. 그가 무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무왕이다. 그러니까 반도 땅에서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는 뭐 서동이다, 또 무슨 뭐 용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실제는 바로 이 민달왕, 민달왕은 백제인이라 이 말이에요. 백제 왕통이라 이 말이죠. 민달왕의 아들이 그 당시에 백제는 사시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열도 땅에서는 소가씨, 목씨 세력이 주도권을 주면서 양쪽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민달왕의 장자를 백제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백제에서 왕으로 등장했는데 그가 무왕이고 600년대를 열게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의자왕입니다. 무왕의 아들 의자왕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의자왕도 의문투성입니다. 몇 가지 의문투성이가 있어요. 첫째, 의자왕이 등장하면서 일본 열도 땅에다가 아주 훌륭한 작품을 하나 선물로 보내요. 그게 뭐냐면 목화 자단 기국이라고 하는 바둑판이에요. 바둑판을 의자왕이 일본 땅에다가 선물하게 됩니다. 이걸 놓고 또 일본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백제가 속국이었다는 동의를 생각하는데, 아이고, 사실을 얘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자, 의자왕이 목화 자단 기국이라는 바둑판을 보낸 것도 의문. 그 다음에 의자왕이 급격히 쇠락합니다. 641년에 왕위를 시작했는데 660년에 나라를 멸망시킨 패망의 군주로 탈바꿈이 돼요. 패망의 군주. 패망의 원인도 완전히 여자에 빠졌고 향락에 빠졌고, 그래서 국정을 돌보지 않은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의자왕이 당나라에 끌려갔는데 얼마 있다가 죽어요. 죽었는데 그를 하찮은, 마치 성왕이 신라 복병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고 나중에 그 병사들이 막 그 머리를 짓밟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아주 상대적으로 이 의자왕을 중국에서는
황실 가족만 묻힐 수 있는 바로 북망산, 낙양성 북망산에다 묻어줘요. 예우를 극진히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의문이죠. 그 다음에 660년에 백제 의자왕이 끌려가면서 백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백촌강 전투예요. 백강구 전투라고도 해요. 이 백촌강 전투에 일본에서 무려 2만 7천 명에서 많게는 4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내줍니다. 왜 그랬을까? 일본 땅에서 한반도에게 구원군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 왜 그랬을까?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의문투성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백제를 끝내고 있느냐? 이 의자왕이 그 패망의 군주로서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린 바람에 왠지 씁쓸하게 패망한 나라, 아주 작은 나라, 가련한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이야, 이거 정말 잘못 배운 겁니다. 정말 잘못 배운. 백제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자, 그 당시에 일본 열도 땅을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백제 왕통이 일본 열도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야마토 정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의 핵심은 백제 왕실이다. 그래서 이 민달 왕의 아들인 오시사카노 히코히토가 자기 자리를 못 찾고 결국은 백제 땅으로 보내져서 무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 땅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서명천왕이에요. 조메이 텐노라고 하는 서명천왕이거든요. 그 서명천왕이 난데없이 자기 40대 중반에 죽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고교쿠 텐노가 즉위한 걸로 나와요. 그 해가 641년이 무왕이 죽은 해예요. 그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잖아요. 그 의자왕과 이 서명천왕은 서명왕은 같은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무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인 서명이 자기의 왕권을 부인한테 넘겨주고 백제 땅으로 넘어와서 의자왕으로 등극했다. 우리가 의자왕을 어떻게 배웠냐면 해동증자다 이렇게 해서 좋게 알았죠. 어떻게 이해했냐면 증자 그러면 공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수한 그리고 해동, 바다 동쪽에 있는 중국 동쪽에 있는 한반도에 있었던 증자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했죠. 이거 다시 잡습니다. 그 바다는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이에요. 반도 동쪽에 이미 있었던 아들 이 뜻이에요. 해동 증자. 증자의 증은 already 이미 이 뜻이에요. 기존에 이미 있었던 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왕에게는 태자가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다 동쪽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서명왕이라 이거죠. 이 서명왕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반도 땅으로 넘어왔고 반도 땅에서 의자왕으로 등극을 하고 자기 자리는 부인한테 고교쿠 텐노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일본 땅에서 을사의 변이 일어납니다. 645년에 을사의 변이 일어나는데 을사의 변의 핵심 인물은 나가토 오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이 호위무사격 신관에 해당되는 인물과 주축 세력이었던 나카노우에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천지천왕을 이 서명왕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을사의 변이 성공되면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쯤 백제에 있었던 의자왕이 난데없이 이 목화자단 기국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바둑판을 바로 이 나가토 오미노 가마타리 중신 겸족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또 이거 이 속국이니까 잘 보이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 나카노우에와 협력해서 혁명의 성공을 시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당나라는 왜 의자왕을 이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장사를 치러 주었을까? 그것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여씨
부여시가 한반도의 백제와 일본 땅, 열도 땅의 야마토 정권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한 거예요. 일본이 이미 천황이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 의자왕을 극진하게 예우해서 낙양성에다 묻어줬습니다. 일본 땅에서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60년에 의자왕이 끌려가니까 그의 부인, 그러니까 한반도의 의자왕으로 온 일본 땅에서는 서명왕이 자기 부인인 고교쿠 텐노한테 왕위를 주고 넘어왔는데, 이 의자왕이 끌려가니까 자기 남편을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카노우에는 아버지를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7,000 아니라 4만 명에 해당되는 병력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죠. 그게 바로 백천강 전투, 백강구 전투의 실패입니다. 결국은 대패하고 이 나카노우에 나중에 천지천왕이 된 인물이 일본으로 급거 되돌아오면서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당나라가 이제는 일본 땅도 쳐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광개토 대왕이 일본을 점령한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일본 땅을 침략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천지천왕은 아주 초긴장 상태로 왕위 계승도 안 하고 전투력에 그리고 방어력에 치중하면서 kyushu에다가 수성도 쌓고 산성도 쌓고, 또 이 왕성이 있는 이 오사카 나라 쪽에서 거기가 평지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읍을 위쪽으로 옮겨요. 지금의 오음이라고 하는 비화호가 있는, 그래서 오우츠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3, 4년 후에 죽습니다. 그 뒤를 누가 잇느냐? 그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오야마 황자, 나중에 천무천왕이 됩니다. 천무천왕이 왕위를 잇게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천지천왕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천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줘요. 처음에는 동생이라고 여겨졌던 천무천왕한테 준다고 했다가 막판에 판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는 바람에 이 천무천왕이 오야마 황자가 결국은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가 바로 천무천왕이에요. 이 천무천왕 때부터 일본 땅에 있었던 열도 백제는 지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천무천왕은 이 형이 천지천왕이 이제 의자왕의 아들인데, 다시 말해서 서명의 아들인데, 그 말로를 보고 그 역시도 긴장한 나머지 이 당나라와 급속히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제도를 모두 도입을 하고 당나라급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의 유지를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서를 쓰게 했는데, 그것이 그가 죽은 지 한 20년 후, 30년 후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 712년의 고사기, 그리고 720년의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700년대가 되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세상에 등장합니다. 일본 국호가 701년이 되어서야 율령제가 완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대내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라는 국호는 70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는 일본이 아니에요. 그 이전은 야마토 정권이고, 그 야마토 정권은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1년 이후에 이제 일본국의 국호를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 십수년 지난 후에 그의 역사책인 720년에 일본서기라고 하는 공식적인 역사서를 만든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특히 조작한 거는 712년에 등장하는 고사기라고 하는 신화, 대부분이 신화예요. 일본의 왕실은 시작이 언제냐?
기원전 700년대, 마치 로마처럼 로물루스가 등장하는 700년대 BC 700년대에 일본도 그때 신이 있었는데 하늘의 신이 땅으로 강림해서 천왕이 되었다. 그가 일대 천왕인 진무천왕이다 라고 해서 기록을 하면서 쭉 역사를 막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사기입니다. 천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720년에는 공식적인 국가의 문서라고 하는 일본 서기도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적을 공식적인 정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후 좌우 그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이미 역사서가 있었어요. 소가시 계열에서 그 아주 우수한 태자가 태어났는데 그 성덕태자예요. 쇼토쿠 타이시가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오랜 동안 일본 집회에 등장했던 인물이 쇼토쿠 타이시인데, 이 쇼토쿠 타이시 때 이미 역사서와 천황 그 왕실에 대한 계보와 등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소가시가 645년에 을사해변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면서 그날 밤에 그 모든 역사서를 그 아버지 떼에서 다 태웠다는 거야. 일부가 남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일본 서기를 만들고 했다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일본은. 근거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 사람 자신들도 자신들이 만세일계 천황가가 실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한 거를 믿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도 불쌍하고,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류가 시작점에 우리 백제인들, 또 반반도에서 넘어간 도레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도 그렇게 믿고 지냈다고 하는,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왜곡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짠하죠. 어쨌든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이야기는 결국은 구한말이 되면은 한반도 땅에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대에 걸쳐서 그거를 배운 우리 후손들, 오늘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려졌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지금 세대 후손들이 그것을 다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